이제 챕터 2로 넘어올 건데요. 챕터 2는 지금 우리 인강생분들은 오른쪽에 제가 수업 자료로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지참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하고, 여러분 유인물을 펼쳐놓고 오른쪽에 교재 펼쳐놓고 이렇게 같이 진행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재는 5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여러분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주세요.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한번 내뱉어보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유인물 한번 봐보실래요? 먼저. 네, 2페이지고 이제 바닥으로 지금 4바닥이거든요. 한번 쓱 훑어보세요. 어때요? 전신에 다 표죠? 맞나요? 표 이꼴 무엇? 앞니 미치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것들 중에 외워야 할 게 제일 많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픈 거 지금 제일 먼저 한다 생각해주세요. 근데 마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수강생들이 포기하고 많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을 안 견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가 후가 괴로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냥 교재 입각하여 짧게 설명하고 가면 저도 더 좋아요. 설명할 거 별로 없죠? 수험생들도 너무 수업이 수월하다. 듣기 편안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요? 그러면 이제 뭐가 큰일 나냐면 문제풀이 과정 가서 큰일 납니다. 그때 가서 매 맞아요. 쌤 이건 뭐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것도 외워야 하나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때는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저도 설명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고 수업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챕터 2만큼은 양보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지루하고 가장 긴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풀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까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이고 그 오형식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면은 틀리는 문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영역을 공부한다고 해서 요 부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사의 종류라는 챕터 2가 안 되어 있으면 준동사라고 불리는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요 파트 가서도 흔들리고요. 그리고 동사가 적혀 있는 명사절, 관계절 요 파트 가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걸 잘 해놔야 추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51페이지를 먼저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50페이지 보고 좀 해볼게요. 자, 51페이지 교재 먼저 잠시 보고 봐요. 자, 우리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는 5가지의 형식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5가지 형식 내에서 시험에 나올 때 각각의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요렇게 1, 2형식과 3, 4, 5형식 사이에 나누는 기준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1, 2형식은 자동사라고 부르고 3, 4, 5형식은 타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적어의 유무죠.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 없어도 자동적으로 동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자동사이고 3, 4, 5형식은 전부 다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 다른 것이 있어야만 동사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 그래서 타동사라 부릅니다. 이걸 이제 자타 구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우리 시험에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이런 걸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그러면 1형식 동사가 무엇이 있는데 2형식 동사가 뭐가 있길래 3, 4, 5형식에는 뭐가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의 차이 다시 얘기하면 자 2형식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필수 성분이 뭐가 있어요? 주격보가 있죠. 그래서 2형식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보어만 시험에 내요. 요 자리만 시험에 내요. 그럼 이 자리에 시험에 뭐 내는지 저 이미 가르쳐드렸는데 보어가 시험에 나온다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가 못 들어갔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2형식 동사가 뭐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3형식. 자, 3형식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3형식과 1형식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자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얘랑 구별하자가 시험에 나오고 그럼 여러분 4형식은요. 특징이 뭐예요? 이 4형식의 특징. 그렇죠. 목적어가 2개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 5형식은요? 어디가 특이해요? 얘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목적어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근데 얘만 가지고 있는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요 자리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구간에 형광펜으로 딱딱딱 쳐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1형식 동사에 뭐가 있고 2형식 동사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고 암기를 좀 해줘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왼쪽에 있는 50페이지로 넘어오면 우리는 형광펜만 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다 형광펜 칩시다. 기초적인 개념이죠.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나뉜다. 위에다가 다시 아시겠지만 그래도 적어주세요. 1, 2형식 동사는 자동사고 3, 4, 5형식 동사는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죠. 자, 그 정도만 보시고 자 밑에 뭐 예문들이 쭉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저는 이제 유인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인물 이제 펼쳐보세요. 자, 유인물을 펼치면서 오른쪽에 유인물, 왼쪽에 교재 52페이지 52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52페이지를 왼쪽에 놔두시고 오른쪽 53페이지 위에다가 유인물을 펼치시면서 수업을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교재 기준으로 지금 이제 52페이지의 1번의 형태를 이제 배워볼 건데 우리 교재 1형식 동사들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1형식 동사들이 누가 나와 있냐면 fly, lie, run, sit, work, do, matter, count, happen, occur, arise, emerge, appear, disappear, last, break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훨씬 많아요. 그죠? 근데 교재에 있는 것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유인물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린 이유는 요거 말고도 시험에 나오는 거. 즉 여기 안에 있는 자료들은요. 우리 시험에 2회 이상 기출이 되어 있는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 오늘 꼼꼼히 외우라가 목표가 아니라 자주자주 보자가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그 1형식 동사들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유인물에 여기다 밑줄을 끕시다. 왕래발작 동사들은 대표적인 1형식 동사입니다.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왕래 발착이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런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라면 다 일형식 동사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go, come, leave, arrive, depart 가다, 오다, 떠나다, 도착하다, 출발하다죠. 그 다음에 후퇴하다, received 처음 보실 수 있어. 후퇴가 뭐예요? 후퇴 뒤로 물러나는 거죠. 뒤로 가다이기 때문에 가다여서 일형식 동사예요. 그 다음에 return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것도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사들은 일형식 동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받아들이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 있는 뜻들이 가다의 뜻일 때는 고가 일형식이지만 되다의 뜻일 때는 이형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leave가 떠나다의 뜻이 아니라 뭐뭐를 뭐뭐의 상태로 내버려두다 되면 오형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외우지 말란 소리예요. 고 일형식, 고 일형식, leave 일형식, leave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집니다. 떠나다는 일 이렇게 여러분들 좀 구체화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일형식 동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주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주체적 동작 여기다 밑줄을 꺼보세요. 자 주체적 동사는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앉고 서고 수영하고 춤추고 이렇게 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stand, sit, lie, walk, run, lurk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lurk는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놨지 뭐 굳이 뭐 열심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은 전부 다 일형식 동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의 수 가볼까? 발생하다. 발생시키다가 아니라 발생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들은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로서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하다 뭐뭐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뭐뭐 있어요 여러분? happen, occur, arise. 자 그 다음에 수거거든요. 얘네들은 단어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있다고요? break out, stop, take place. 네, 이거 다 발생한다. 몇 형식 동사라고 여러분? 일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 경우의 수 이제 나타나다의 의미 나타나다에다 딱 밑줄 끄시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emerge,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fade 사라지다 일형식입니다. 자 살다 동사 live, dwell, reside, settle 살다의 뜻일 때 일형식입니다. I live in Korea 이렇게 얘기하지 I live Korea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I live in Seoul 이렇게 얘기하지 I live Seoul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일형식이어서 뒤에 수식어구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위치를 가르쳐줄 I live in Seoul 이렇게 얘기하지 I live Seoul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일형식이어서 settle 살다의 뜻일 때 일형식입니다. I live in Korea 이렇게 얘기하지 I live Korea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I live in Seoul 이렇게 얘기하지 I live Seoul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일형식이어서 뒤에 수식어구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위치를 가르쳐주는 동사들입니다. 아까 비동사 어디 어디에 있다 range 어디 어디에 범위가 걸쳐져 있다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왼쪽에 적혀있는 한글의 뜻을 기억을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이런 얘네들의 일형식 동사였어라고 큰 카테고리화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적혀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없어서 기타라는 말로 묶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서 자주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첫 번째가 do 충분하다, work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better count 중요하다, resign 사임하다, retire 은퇴하다, vary 다르다, cease 중단하다, expire 만료되다, apologize 사과하다, move 이동하다, stay 머물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이 표에서 하나하나씩 조금 필기해야 할 부분들은 필기를 하면서 갈게요. 여러분 손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얇은 볼펜이나 이런 거 하나 잡으셔서 하나씩 가볼게요. 자 고 위에다 적으세요. 고는 되다의 뜻일 때는 이형식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셔야 그래도 한 번을 공부한 거예요. 제가 다 적어서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공부 안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을 적고 갑시다. 자 leave는 떠나다의 뜻이 되죠. 얘는 1형식도 되지만요 3형식도 되고요 5형식도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stand는 서다가 기본형입니다. 근데 stand는 견디다의 뜻도 있어요. 견디다의 뜻일 때는 3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sit과 lie 있죠. 이거는 같이 이렇게 딱 밑줄을 묶으세요. 같이 묶어서 여기는 3단 변화라고 적어주세요. 3단 변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run 여러분 제가 run에서 뭐 적을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운영하다의 뜻도 있어요. 운영하다의 뜻이 되면은 3형식 동사로 쓰인다는 거 적어주세요. 최근에 그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발생하다 동사들 있죠. 얘네들은 그 옆에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동태 불가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챕터 2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도 제가 적는 이유는 요 프린트물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계속 두고두고 보실 것들이라 사전처럼 한 번에 쫙 다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동사들 다 기출 정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타나다 애들이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appear은요 위에다가 1형식도 되지만 2형식도 된다. 2형식이 되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살다 live, dwell, reside, settle 이런 몇 형식 동사라고 얘네들? 1형식 우리 지금 1형식 배우고 있거든요. 옆에다가 똑같이 살다의 뜻인데 inhabit 적어주세요. inhabit도 살다의 뜻이지만
do 있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do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뜻이 뭐예요? 하다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do는요, 무엇을 하다의 뜻으로 90% 이상 쓰입니다. 무엇을 하다일 때는 사명식이고요. 네, 저게 더 기본형이에요.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동사 얘네들 그냥 쭉 적어주시고 자시다가 expire 있죠? 여기다 밑줄 꺼주시고요. 밑줄 끈 상태에서 빨간 색깔 볼펜으로요, 만료되다의 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수동태 불가라고 적어주세요. 수동태 불가. 넉넉고 계시면 안 돼. 적으셔야 돼.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ove, 이동하다 이 뜻이죠. 근데 얘를 무엇을 옮기다 이 뜻도 있어요. 이런 뜻이 되면 사명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ay, 머물다 이 뜻일 때는 일형식이죠. 근데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형식으로 쓰인다라고 적어주세요. 오늘은 외우는 날 아니고 사전 만드는 날. 네, 오늘 작업하는 날이에요. 작업하는 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보면, 자, 우리 지금 방금 이 유인물에 없었던 동사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유인물에 fly가 없었어요. 날다. 그럼 날다는 주체적 행위죠. 그죠? 그래서 주체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없었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last, 지속되다가 있고 rank, 차지하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최근에 10개년 동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기준으로 외우시면 되겠고, 사전 만드는 날. 네, 오늘 작업하는 날이에요. 작업하는 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보면, 자, 우리 지금 방금 이 유인물에 없었던 동사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유인물에 fly가 없었어요. 날다. 그럼 날다는 주체적 행위죠. 그죠? 그래서 주체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없었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last, 지속되다가 있고 rank, 차지하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최근에 10개년 동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기준으로 외우시면 되겠고, 굳이 하나 유인물의 완성을 시키자면, 여기 주체적 동사에 물론 시험에 너무 쉬워서 나오진 않지만 fly, 날다, 이거는 주체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형식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교재 있는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교재도 보고 유인물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네. 자, 그 정도 볼게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뭐 얘기할 거냐? 이제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오는지 얘기하려고. 뭐 일형식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뭔데? 제가 항상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오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형식의 출제 포인트가 뭐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다음 중 일형식 분사가 아닌 곳은 뭐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형식에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수업을 들으시고 이 표를 정리한 거를 서서히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가 시험에 나오는데? 일형식의 출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삼형식과의 구별이에요. 자, 그러면 일형식과 삼형식의 차이점이 뭔데요? 일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 동사가요, 야, 아니 내가 타고나기는 일형식으로 타고나서 나는 이 뒤에 수식어만 들고 나올 수 있는 녀석이지만, 그래도 나도 뭐뭐를 이라는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나 뒤에 목적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래. 그럼 여러분 일형식 주제의 목적어를 바로 데리고 오면 얘 말 돼, 안 돼? 안 돼요. 노비가 갑자기 왕 되겠다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조선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 안 돼. 얘 미안하다. 야, 너는 일로 태어나서 이렇게 될 수는 없겠어. 아, 근데 꼭 써야겠는데?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녀석이 전치사예요. 우리가 영어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동사의 목적어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죠. 근데 이놈의 동사가 동사의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상태로 태생이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를 쓰면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어쨌든 간에 전치사는 수식어구에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형식으로 잡히지만 해석은 목적어처럼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야? 전치사를 빼먹지 말고 써라. 목적어 앞에.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반대로 삼형식은 뭐겠어요? 이 사이에 전치사를 쓰지 말라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 구문의 포인트는 전치사 쓸래 말래.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의 예를 우리는 배웠어요. 누구 배웠냐? 조인 배웠잖아요. 제가 아까 조인은 몇 형식 동사로 태어났다 했어요. 얘 뚝심 있다 했잖아. 한 길만 간다고. 3형식으로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인 쓰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지. 왜? 지가 3인데 1 되려고 하면 어떡해. 그렇게 전치사를 쓸래 말래가 출제 포인트다. 그것도 이제 우리 교재 2번에 적혀 있는 거고 형광펜을 들어보시고, 자동사의 경우 전치사가 있으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 없이 목적어 못 취한다. 출제 포인트. 자, 그러면 여러분 예문을 한번 보세요. You should reply to 또는 reply this letter within 30 days 적혀 있는데, 자 이거 봐봐. reply가 무슨 뜻이죠? 대답하다, 응답하다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 일형식일 것 같아? 삼형식일 것 같아? 알 수 없어요. 무엇을 대답하다. 삼형식 같은데?
letter 쓰셔야 돼. reply to this letter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후자 쓰면 틀리고 앞에 to를 반드시 써놓은 것을 정답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를 쓸래 말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2번 유인물로 내려와 보세요. 특정 전치사와 자주 쓰이는 자동사가 적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 잘 따라오세요.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조금 촘촘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촘촘하게 수업을 따라오셔야 해요. 그리고 제 말이 빠릅니다. 저 말 빠른 편인데요.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요. 저도 뭐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저도 나름의 연구를 한답니다. 네, 영어에 대한 연구 말고요. 강의법에 대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논문 결과를 보면 말의 스피드가요. 얼마 이하가 떨어지면 졸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빠를 때 오히려 집중이 잘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도 배속을 올려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존경합니다. 네, 말이 빠른 편인데도 2배속이면 얼마나 빠른지 정말 상상이 안 가네. 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배속 올려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딕션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려고 배속을 올려도 꼬이지 않으려고 저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되고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 이거 있잖아요. 너무 많지. 이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거 못해 못 바꿔요. 특정 전치사와 자주 쓰이는 자동사.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요 표 옆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첫째, 요 아래에 있는 동사들은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1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녀석들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는 다시 말하면 전치사의 유무가 첫 번째 출제 포인트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재에 있는 동사들 중에요. 전치사의 유무를 물어보지 않는 동사들도 있어요.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의 표현적으로 물어보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휘처럼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푸셔야 해요.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은 문법 문제 안에 정말 문법만 순수하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요. 표현 덩어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중에 전치사의 유무, 전치사 쓸 거야 말 거야 이걸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어떤 전치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이 동사가 요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여러분 자동사라는 의미예요. 맞죠? 우리 지금 자동사 배우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야, 나 전치사 to 쓴다 라는 녀석들이 belong to, object to, reply to가 있어요. 자, 세 개 뭐뭐 있다고 여러분? belong to, object to, reply to. 요 세 녀석은 전부 다 출제 포인트가 전치사의 유무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반드시 전치사가 있어야만 명사가 뒤에 튀어나올 수 있다. 이 자체가 출제 포인트예요. reply to 방금 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는 전치사 for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녀석들이 account for, look for, wait for, prepare for 있어요. 자, 여기 적혀있는 account for는요, 여러분 얘는 어휘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문법 문제의 문법적 특징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account for이 하나의 표현 덩어리로서 외워야 하는 경우의 수에 속하고요. 얘는 뭐뭐를 설명하다의 뜻도 있지만 뭐뭐를 자지하다는 뜻도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 덩어리들은 영작형의 출제가 되어지거나 그러니까 한글에 적혀있는 말과 영어에 적혀있는 수거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해석적으로 풀어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도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ook for, 뭐뭐를 찾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wait for는 여기 for에다가 딱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전치사의 유무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prepare for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prepare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자동사로도 쓰이지만 타동사로도 쓰여요. 예를 들면 prepare for something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그냥 prepare something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or 쓸래 말래를 시험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푸시다가 prepare for도 볼 거고 prepare도 볼 거거든요. 그때 질문하지 말라고 표에 적어놨어요. 둘 다 됩니다. 시험에 안 물어봐요. 절대 물어본 적 없어요. 자, 이제 with 갑니다. 자, with. 나 with 쓸래 첫 번째 comply with. 여러분 이거는요 하얀색이에요. 어휘입니다. 어휘. 얘는 어휘적으로 물어보지 문법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즉 with를 쓸래 말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cooperate with 그냥 읽어보세요. 자, deal with 이것도 마찬가지 어휘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deal with 다루다. 표현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rom 갈게요. from. 자, 첫 번째 differ from 얘는 여러분 from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differ이 일용식이어서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절대 취할 수 없다라는 거 즉 전치사 유무 시험에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refrain from 얘는요 여러분 밑줄 끄시고 얘는 어휘적인 개념으로 기억해주세요. 뭐뭐를 삼가하다 뭐뭐를 멀리하다 refrain from입니다. 자, arise는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야. 방금 외우고 왔거든. arise라면 몇 형식 동사라고요? 일형식 동사. 이거 발생하다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의 유무가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graduate도요 얘 전치사의 유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이거 말 돼요? I graduated Harvard 말 돼요? 예? 아니 내가 하버드 안 나와서 말 안 되는 거 아니고 I graduated Harvard 말 안 된다고. 왜요? graduate 몇 형식 동사라고요? 예, 일형식. 그래서 I graduated from Harvard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suffer from은 제가 밑줄 하나 꺼놨거든요. 예, 그것도 빨간 색깔로 볼펜 드셔갖고 이렇게 밑줄에 이렇게 빙냥빙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시간 내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 밑줄만 붉게 표시해놓으세요. 빨간색으로. 자, 이제 in 가볼게요. 자, in. 자, in은
첫 번째 engage in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어휘적인 개념으로 나오지. in의 유무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자, participate는요 여러분 얘는 in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전치사의 유무도 물어보고 어휘도 물어봅니다. 네. 자,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succeed 있죠? succeed는 딱 밑줄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잘 껐어요. 그럼 성공하다인 succeed는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근데 얘도 어휘적으로 물어봐요. 얘는 왜 어휘적으로 물어보냐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in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얘 유무 때문이 아니라 succeed는 in 나올 때와 뒤에 with란다 to 나올 때 의미가 달라져서 어휘적으로 중요해요. 자, succeed in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제가 옆에다 적어놨죠? 성공하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succeed의 뜻이에요. 성공하다. 근데 succeed to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계승하다의 뜻이에요. 질을 잇다는 뜻이라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한글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지 못한 것은 아니 뭐 바르게 옮긴 것은 이런 거 이제 영작형 문제죠. 한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녀는 음악 업계에서 성공했다. 그리고는 밑에 영어가 적혀 있는데 she succeeded to music industry. 말 돼요? 왜 이렇게 영작이요 아니요? 아니지. in으로 바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of로 갈게요. of. 자, of 첫 번째 consist of는 얘는 여러분 또 중요해. 얘는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of에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딱 쳐주시고. 자, consist of는 출제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요. 그 첫 번째, 얘 여러분 뜻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뭐뭐로 구성되다. 맞나요? 다시 consist of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뭐뭐로 구성되다. 자, 뒤에다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자, consist of는 일단 첫 번째, 얘가요 의미적으로 되다라는 피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갖고 얘는 기본적으로 첫째 출제 포인트는 수동태로 절대 쓸 수 없는 녀석이에요. 두 번째, 자동사이다 보니까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옆에다가 필기를 조금 할게요. 아이씨, 컨시스트는 또 어휘적으로도 나오는 거야. 얘가 자동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를 취하고 싶으면은 전치사를 쓰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전치사에 저기 적혀있는 of를 쓸 때도 있고 consist of, consist with, consist in 이렇게 다양한 전치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of를 쓰냐 with를 쓰냐 in을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 그러니까 어때? 표현으로 외우기 좋은 거야. 시험에 내기 좋죠. 영작형으로 내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sist of가 되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네,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with가 되면요 뭐뭐와 일치하다의 뜻이고요. consist in이 되면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면 나중에 수거 외울 때도 뭐야 나 이거 문법에서 외운 건데 따로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걸 쓰실 거거든요. 지루하고 귀찮지만은 좀 견뎌주세요. 마이 구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dispose of는 뭐뭐를 처분하다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자, 이제 기타 complain은요 기본적으로요 얘는 자동사라는 거 일형식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뭐를 불평하다 complain about, 누구누구에게 불평하다 complain to someone. 그래서 전치사를 뭘 쓸지가 아니라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출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recede, 아까 여러분 이거 몇 형식이라고 그랬지? 일형식 맞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 못 취한다. 전치사의 유무가 출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ponder over 이거는요 얘는 밑줄 끄시고요 얘는 어휘적인 개념입니다.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교재 52페이지 보시면은 일단은 유인물이랑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유인물이 더 많은데 일단 2에 여러분 누가 없었어요? 유인물에는? 어그리가 없었죠. 그럼 기본적으로요 어그리도요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타동사로도 쓰여요. 네,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요 어그리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기도 하고요 with를 쓰기도 해요. to를 쓰면은 뒤에 사물이 나와야 되고요 with를 쓰면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얘는 애초에 자타 구분 문제로 낼 수 없습니다. 어그리를 만약에 시험에 낸다 그러면 to 쓸래 with 쓸래? 즉 뒤에 사물 앞에는 to, 사람 앞에는 with 이거 정도를 낼 수 있지 자타 구분 문제를 내긴 힘들다. 왜? 타도 되고 자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표에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그 표에 보시면 요거 있으실 거야. 아까 우리 여기 유인물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 제가 안 하고 넘어갔네요. 여기 죄송해요. 우리 유인물에 result in이 있었는데 내가 succeed 하다가 넘어가 버렸네. result in은 여러분 어휘적인 개념. in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얘도 어휘적인 개념. 일단 result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얘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가 자동사로 태어난 녀석입니다. 근데 얘도 어휘적으로요 뒤에 전치사 in을 쓸 거냐 from을 쓸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 달라져요. result in 무슨 뜻이래요? 네, 초래하다예요. from 하면요 초래되다예요. 말장난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result in B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일까요? 초래하다라며. 그러면 A가 B를 초래하다죠.
푸셔야 하죠. 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동사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푸셔야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적어주세요. 독해할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도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잘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미쳐 왜 이렇게 뭐가 많아? 그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우리는 여기 교재 밑에 보시면은 think of도 있고 feast on도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없다 손 치세요. 자, 여러분 예문만 볼게요. 자, 교재에 있는 예문인데요. 그냥 칠판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시험에 with 쓸래 안 쓸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요. 대신 만에 하나 물어본다 그러면 이 자리에 to 쓸래 with 쓸래는 물어볼 수 있어요. to 쓸까요 with 쓸까요? 왜? 뒤에 누구예요? expert, 전문가들. 전문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to 안 쓰고 with 쓴다. 요 정도는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쓸래 안 쓸래는 물어보진 않는다. 자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교재 52페이지에 밑에 1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다가 빨간 색깔로 별표. 되게 좋은 기출 문제예요. 시간 들여볼게요. 풀어보세요. 뭐 하시면서 푸셔야 되냐면 출제 포인트를 딱 잡으면서 푸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 출제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The painting hanging on the wall is beautiful. 자, 물론 요거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요 ing라는 분사가 앞에 있는 페인팅을 후치 수식한다는 것도 출제 포인트로 잡힐 건데 해설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저는 그건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우선은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페인팅이죠. 우리가 배운 거에 입각하여 해설을 하면 지금 이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쓰여서 보어 자리에 FUL로 끝나는 형용사가 나온 것은 너무 잘했고 만에 하나 이 자리에 LY가 붙었으면 내가 틀렸다 처리해줬어야 됐구나. 요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름답다. 1번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자, 2번의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 어디에다가 밑줄 끄셔야 돼요? differ from에다가 밑줄을 딱 꺼야 되겠죠. 왜? 이거 외웠잖아. 외우면 출제 포인트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거 왜 외웠죠? differ이 몇 형식 동사라고요? 1형식 동사여서 뒤에 from을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from이 잘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출제 포인트야. 그래서 from 없었으면 여러분 이 문장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1형식이니까 1형식으로 가죠. 쌍둥이들이 다르다. 서로 다르다. 성격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each other은 서로라는 표현이다. 1번, 2번 너무 잘 나왔어. differ from. 3번 I had to wait the service manager for 10 minutes. 여러분 어디? 우리 배운 한도 내에서 어디 출제 포인트? 왜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 문장에 I가 주어져 had to 동사원형 뭐뭐 해야 했다입니다. 나는 기다려야 했다. 서비스 매니저를 10분 동안이에요. 웨이트는 여러분 제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거든. 왜? 이게 몇 형식 동사여서? 1형식 동사여서. 그러면 1형식 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 쓸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여러분 이 사이에 누구 적어야 돼? for. 정답 3번. 이건 무슨 이해예요? 암기지. 정답 3번이죠. 4번은요. Consuming too much salt can result in high blood pressure. 여러분 출제 포인트는 result in. result in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원인?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인 구조인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은 소금을 소비하는 것, 섭취하는 것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고혈압을. 원인이 너무 소금 많이 먹은 거. 결과가 고혈압. 그럼 관계가 어때? 너무 괜찮죠. 그럼 반대로 이 자리에 누구 적었으면 틀렸다 처리? from 적었으면 내가 틀렸다 처리 해줬어야 됐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3번에서 이 wait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wait과 똑같은 뜻인데 await도 있어요. 둘 다 기다리다예요. 근데 wait은 1형식 동사고 await은 3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를 기다리다 할 때 wait은 wait for something 이렇게 for를 쓰지만 얘는 for를 쓰면 되겠어요? 안 쓰겠어요?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외우면 풀 수 있는 영역이 동사의 종류겠구나. 물론 너무 많아서 조금 버겁긴 한데 하루 만에 다 외우는 걸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2형식으로 또